여러분들 오해는 좀 말아달라.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예,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몇 개 뗐어 아침에. 예, 왜냐하면 또 너무 때리면은 그 유정복 시장이 또 국민의힘이잖아. 여기 다 국민의힘 당원이죠. 당원이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나와야 돼. 원래 나와야 돼. 눈도 내리고 그러는데 이따가 나오시면 시장님이 커피 여러분들께 대접할 겁니다. 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방선거 이겼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 사기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좀 착각을 했는데 그 구본환이라는 사람, 이 사기 입찰을 벌인 민주당 문재인의 신복 이 구본환이가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다.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도 유정복 시장 측에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들어와 있었다. 예, 인천시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 전광훈 목사님 이름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광훈 목사님이 딱 힘을 쓰니까 완전히 쫄아가지고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유정복 시장 우리 편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이 영업권 등록에 대해서 일단은 중단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믿고 약간 격려도 해주고 대신 인천시 안에 있는 이걸 추진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인국공의 이 문제 있는 이 사기꾼 집단들 이거를 우리가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부터 쫙 하나 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국민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날이 좀 춥죠? 그래서 여러분들 4절의 뜻을 모아서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이 땅을 지키고자 순국하신 호국 영령들에게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상황인데 정말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정말 많이 나오셨고 바람 불고 눈이 오고 있지만 우리의 애국심은 이걸 뛰어넘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한 차원 진화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암덩이로 뿌리내리고 있는 이 문재인의 적폐 싹 드러내는 방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스카이 72 강탈 사건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경과 보고도 해드리고요. 이게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한번 보세요. 네. 성인 채널 업자, 네. 성인 채널 업자가 스카이 72를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아시면 대한민국이 왜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이 자리에 자유호국단 오상종 대표님을 모셔서 그동안 이 스카이 72 인천국제공항 입찰 비리를 가지고 싸워오셨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 함께 저와 같이 눈을 맞아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8시부터 와가지고 저희가 1박 2일 오늘 여기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오늘 사실 정광 목사님 오시면 여기가 다 메꿔질 거라고 이제 정보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이 시원한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니까 원래 계획과 좀 달리 급 변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현수막 달아야 될 것 못 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좀 전 신혜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 유종복 시장이 마음을 바꾸셨는지 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를 조금 바꿔서 얌전하게 한 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외쳐야 되는데, 자, 유종복 시장은 그만하라. 깊게 보고 이제 그만하라 두 번만 외치십시오. 유종복 시장은 그만하라. 유종복 시장은 그만하라. 네, 제가 여기 남동 경찰서에다가도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왜 이 추운 날씨에 나오겠느냐, 오로지 하나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좌경화되는 것을 우리가 6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지만 경찰관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만약 민노총이 이렇게 모였다면 아마 경찰이 에워쌌을 겁니다. 그만큼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경찰관들이 눈에 안 띄네요. 저기 한 명 있고 진짜 한 명 있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제가 스카이 72 골프장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2번의 고발인 조사를 장시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관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입찰 보증금 약 980만원을 내고 시장 가치 1조 원짜리 골프장 운영권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믿었던 법관들이 강탈자들의 손으로 들어준다면 지금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이가 대장동과 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죠. 그런데 그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만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임하고 나서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만약 이 사건도 980만 원을 내고 1조짜리 골프장을 운영권을 먹고 연 매출 1천억 원을 낸다 그랬을 때 50억이 100억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1심과 2심에서 입찰 비리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검찰청에서 이 수사는 검찰의 수치야 재기 수사를 내리게 됩니다. 즉 니네들 이거 기소하라고 대검찰청에서 인천지검에 다시 수사 지휘를 내린 겁니다. 지금 인천지검에서는 똥줄이 탔을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인천지검에서는 위에 부장 라인들 해갖고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고등검찰,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말고도 대검찰청에서 또 재기수사가 내려와서 2건의 재기수사가 인천지검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가 아마 앞으로 두고 이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 72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봐주기 수사했다는 그 꼬리표를 달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간단한 진행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매년 200억씩 약 200억씩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매년 200억씩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찰이 있어서 최저 임대료가 아니라 요율제라는 것으로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저 입찰 보증, 그러니까 최저 임대료를 얼마라도 산정하지 않고, 즉 낙찰 받았던 KMH, 여기 나오는 최상주 회장, 여기 성인물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최상주 회장이 마음만 먹었다면 200억의 임대료가 아니라 연 1억도 안 낼 수 있는 그러한 불공정한 입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즉 지금 매년 200억을 벌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오히려 200억을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월세 개념 아시죠? 만약 골프장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골프장에 짠디가 파였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골프장 짠디를 메꿔줘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겁니다. 또한 2020년도 이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 딜로이트 회계법인에서 원가 계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원가 계산 보고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요율제를 바꾸면서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최소 700억의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그리고 최대 1,700억의 손실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 구본한, 그리고 지금 있는 김경욱 사장은
지금까지 그것을 강행을 해왔던 겁니다. 즉 2, 3년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 1,700억을 포기를 하겠다는 이러한 입찰 비리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 똑같은 입찰 비리에 참석했던 회사에서 얘네들보다 KMH 낙찰받은 그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찰했던 회사는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미리 얘네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입찰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현직 사장이 개입된 이 약 20년 동안 공들여 만든 골프장을 얘네들이 뒷배가 없이 입찰을 강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고발을 스카이 72 골프장 사장은 전 모르겠고 돈 많은 사람 제가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현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네들이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이걸 밀어붙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뒤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직이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감사원에 갔을 때 신혜식 대표님이 직원을 보내서 그걸 취재를 하게끔 해주셨는데 이상직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제 역할은 과연 전현직 인천공항공사 사장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이고 그 사장 뒤에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상직 뒤에 누가 있을까? 과연 문재인만 있을까? 임종석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금 약 7개월째 감사원 앞에 가서 이걸 재감찰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진짜 천군만마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올 2월 3월에 감사원에서 원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모 감사관이 결론을 냈는데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180도로 바뀝니다. 전현희가 있었던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전현희도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과연 누굴까요?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의 모 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900만 원 내고 1조짜리 사업권을 강탈한 이 사건은 누가 있을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완전히 꽃놀이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유정복 시장이 이제 이 사실을 잘 몰랐다가 이제 사실관계를 잘 알았다고 하니 이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재산 강탈 뒤에 있는 그 세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언론인 매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론인이 되고 여러분 각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가 언론인이 돼야 되고 언론 역할이 돼서 문재인을 두둔하고 싶어하는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를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재인을 너무 단정하면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탄압당했고 오로지 이 나라가 걱정돼서 길거리에 나왔던 여러분들
2020년 8월 15일 과문 광장에서 여러분들 휴대폰 통신 내역 조회하고 우산죠? 경찰에서 소환하고 했던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좌익 세력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새 보수계들, 그들도 속아내듯이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자랑 하나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준석 윤리위 징계했던 사람이 접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예, 우리 오상종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시원한데 이렇게 눈까지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대단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이렇게 날이 춥고 뭐 눈 내리고 바람 부는데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를 공항공사 직원들이 아마 신의 한 수를 볼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어렵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음 집회는 저희가 스카이 72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잔디 골프장이니까 잔디가 많잖아요. 네. 거기서 여러분들과 집회를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잔디에서 집회해봤어요. 잔디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거야. 네? 국민들 거라고. 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예, 그리고 애국자들은 잔디를 무상으로 밟게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나 못 밟아. 예? 지금 뭐 명도 소송 들어온다고 또 난리예요, 공항공사 놈들이. 근데 못 들어오지. 여기 지금 100분지일이 오셨는데 여기 분들이 다 가서 지키면은 홀마다 다 지키면 못 들어와요. 끝난 거야. 우리 이미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카이 72 여기만 지켜야 되냐? 대한민국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곳곳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상종 대표님이 잠시 말씀을 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게 왜 중요한지, 야, 이거 대장동, 이거 완전히 대장동의 그냥 축소판이 아니라 확대판이구나. 예? 어마어마한 거구나. 980만 원으로 1조를 먹었구나. 예? 대장동은 뭐 수십억 내갖고 1000억을 먹었다, 4천억 먹었다 이러는데, 이거는 980만 원으로 1조를 먹은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비리 사건인데 여기에 누가 개입돼 있을까? 바로 저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상직이다. 이상직이면 누가 떠올라요?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이다. 김정숙이나 문재인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관들이, 검찰이, 국정원이, 감사원이, 권익위가 입을 닫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자들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먼저 그 하수인들부터 다 하나하나 지금 넣어야 됩니다. 인천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연을 해드릴게요. 왜 심각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72 관련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해 주세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일까. 힘들게 겨우살이를 한 잔디의 반이 죽고 말았다. 겨울바람과 싸우다 죽어버린 여린 잔디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무리하게 시도했던 겨울 CD, 역시 자연의 이치는 거슬 수 없었다. 2005년 4월 17일, 같은 배로 나온 자식들의 성격이 다르듯 같은 흙기에 다져진 4개 코스가 성격이 제각각이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어느 홀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다.
자식도 골프장도 내 숨을 이어받는 생명체인 것 같다. 2005년 9월 9일 꿈에 그리던 바다 코스 오픈. 완공 일자를 오히려 앞당겼다. 불가능이라 말했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신화창조라 말한다. 물론 그만큼의 희생이 수반되었다. 직원들의 피곤한 얼굴을 외면해 왔고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거의 세뇌시키며 들고 고맙다. 미안하다.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지만 그들과 눈만 마주쳐도 뜨거운 고마움과 미안함이 덮어친다. 스카이 72 인천 상륙작전 지령 1호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005년 11월 5일 그린에서 아이언샷을 하는 기분은 어떨까? 바다를 향해 티샷을 날리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원하던 코스, 꿈꾸던 잔디. 그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던 희망의 과정이 이리도 힘들지는 상상치 못했다. 뒤돌아볼 여지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시간들 뒤에서 오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이 땅에 섰을 때 너무 막막하고 어두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올곧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한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세계 속에 명품 같은 스카이 72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길을 헤쳐야 다다를 수 있었던 작은 섬 영종도. 이곳으로 난 땅길을 따라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길로 세상을 만났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 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스카이 72가 이제 걸음마를 때려야 합니다. 이 걸음마가 끝나면 보폭을 넓히겠습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날아오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땀으로 젖어주신 이 단단한 땅을 박차고 세계로 날아오르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함께 걸어주시고 힘에 붙여 머뭇거릴 때 어깨에 짐을 덜어주셨고 주저앉고 싶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온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만든 줄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갯벌을 메워서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갯벌을 임대한 겁니다. 갯벌을 개인이 땅을 빌려가지고 골프장을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여기 날짜 보니까 2005년도잖아요. 지금 이제 2020년 넘었고, 뭐 그때부터 소송이니까 15년 동안 영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우산 안 써도 되겠어. 여기 들어간 돈이 2,80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800억 들여서 10년 동안 2,800억 정도 벌었어요. 그 번 겁니까? 아니요. 번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공항공사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네 2,800억 벌었으니까 나가,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2,800억짜리 골프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예? 자, 그러면은 언제 나가냐? 나가는 시점, 저기가 5할주로 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1할주로, 2할주로, 3할주로 있죠? 지금 4할주로 만들었죠? 대한민국 경제가 더 커지면 이제 5할주로 만들어야 돼요. 그 5할주로 부지, 5할주로 들어서기 전까지 니네 여기서 다른 사업해. 골프장이 아니라 뭐 호텔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돼. 근데 이 사장은 여기 자기 돈 2,800억을 들여서 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가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5할조로 들어서니까. 그런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안 여기 밑에 써있죠? 문재인의 하수인 이 구본안이가 이걸 입찰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발주로가 들어서야지 되는 땅에다가 그걸 갖다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겠다. 그리고 입찰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2,800억 10년 동안 기껏 벌어봐야 2,800억 벌었다 그러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너는 그냥 나가. 그리고 다른 놈 들어와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좋아요. 2,800억 벌었고 골프장 해서 나가는 거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다른 놈한테 공정하게 주면 되지. 또 돈 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게 누구께 되는 거냐? 다른 사람께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법인세, 취등록세를 내야 돼요. 취등록 내가 자기가 갖고 오니까. 그리고 이거 나갈 때 우발주로 들어서면은 다 철거하는 비용을 스카이 72가 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가져와요. 그러면 얼마냐? 이런저런 소송비까지 하면은 무려 1,7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700억 원. 공항공사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1,700억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그게.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골프장을 이제 5할주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근데 철거비는 공항공사가 낸다고 했잖아요. 나가는 놈은 알거지로 내보내고 들어와서 영업하는 놈들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용이 1,500억 원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죠? 이 골프장이 2,800억이라고. 그럼 나가는 놈한테 얼마 줘야 돼요? 보상해준다면 적어도 반 1,500억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이 골프장이 1,700억 1,500억 플러스 하면 3,000억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세금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날린다? 근데 월세는 얼마를 받냐? 에? 월세 받아야 하잖아요. 아까 오상종 대표가 말씀했지만 월세를 얼마를 받냐? 유율제예요, 유율제.